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다, 희망퇴직이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 두 단어 사이에는 우리 직장인들의 권리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나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희망퇴직을 제안해요. 심지어 꽤 두둑한 위로금까지 얹어서요. 와, 이거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일까요? 아니면 혹시 교묘하게 파놓은 함정일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단호한 조언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라. 절대 희망퇴직에 응하지 마라. 이게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저자인 남영민 노무사님의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뒤에 어떤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버티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회사가 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정리해고가 도대체 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해요. 이 정리해고라는 게요. 그냥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이런 통보가 절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딱 정해져 있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로 우리 이러다 망하겠다 싶은 그런 긴박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말 그대로 최후의 카드인 셈이죠. 자,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가 마음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김대리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절대 못한다는 뜻이에요. 첫째, 회사가 정말 어렵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하고요. 둘째, 해고 말고 다른 방법은 다 써봤다는 것도 보여줘야 합니다. 뭐 신입사원 안 뽑고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런 노력들요. 심지어 셋째, 누구를 내보낼지 그 기준도 공정해야 하고 넷째, 무려 50일 전에는 근로자 대표랑 만나서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진지하게 협의까지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 까다로운 정리해고와 회사가 슬쩍 내미는 희망퇴직, 이 둘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회사는 왜 희망퇴직을 더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복잡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들을 싹 다 건너뛰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게 훨씬 쉽고 빠르고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정리해고는 어쨌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보호장치가 작동하죠. 하지만 희망퇴직은요? 이건 교묘하게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라고 포장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모든 부담과 압박은 고스란히 근로자, 개인의 몫이 되는 거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힘의 불균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퇴직이 법의 감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종종 이런 식의 압박 전술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 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다고 막 부풀려서 겁을 주고요. 지금 이 조건으로 안 나가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하죠. 이건 뭐 사실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주 다른 길을 걸었던 두 회사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한 제조업체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는요, 노사관계가 이미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주 강대강, 대립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최악이었습니다. 회사가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누가 파업에 참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정해버린 거예요. 이건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죠. 결국 노사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정반대 사례입니다. 한 금융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대립 대신에 대화와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이 회사는 서두르지 않고 노조와 계속 대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억지로 내보내지 않았는데도 목표했던 만큼의 직원들이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사례 정말 극명하게 비교되죠.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소통이었던 거죠.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희망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저자가 지적하는 우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그 법적인 사각지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희망퇴직이라는 게요, 사실상 기업이 근로자 보호법을 피해가는 꼼수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압박을 해도 이건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라고 하면 그만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일단 내가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건 자발적인 퇴사가 돼버려서 나중에 부당해고였다고 주장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 희망퇴직 절차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아예 없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새로운 균형을 위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야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희망퇴직을 법의 바깥, 회색지대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고에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희망퇴직을 권유하고 진행하는 과정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희망이라는 좋은 이름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압박과 강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로 희망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희망퇴직에도 공정한 룰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